나는 지금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와 있다. 여자친구와 무려 7년이나 만났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걸 목격하고 말았다. 만약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다면 쿨하게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도저히 헤어질 자신이 없었다. 그때 여자친구 집에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날 보고 놀란 눈치였다. 여긴 왜 왔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미 나 바람핀 거 봤잖아.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그냥 못 본 척할 테니 없던 일로 하자. 바람핀 건 여자친구지만 지금 매달리는 건 나다. 그만큼 난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다. 싫어. 이미 내가 바람핀 거 들킨 마당에 다시 너랑 하하호호 웃을 수 있겠니? 우리 헤어지자. 앞으로는 집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그럼 다 고칠게. 나는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여자친구에게 매달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나랑 얘기하기 싫은지 내 말을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자 사랑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야,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만 좀 해. 너 항상 이렇게 제멋대로 구는 거랑 화나면 감정 조절 못하는 게 제일 짜증나. 뭐?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 순식간이었다. 너 말 다 했어? 순간적인 분노에 말 다 휩싸여 했냐고? 여자친구를 밀었는데 여자친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엘리베이터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동시에 여자친구는 그 안으로 떨어지며 추락하고 말았다. 정말 단순 사고였다. 난 엘리베이터 문이 그렇게 허술한지 몰랐다. 겁이 난 나는 곧바로 도망쳤고 며칠 뒤 경찰서에 불려갔을 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다행히 그 건물에는 CCTV가 없었으며 내 거짓말도 통했는지 나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의 집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택배 일을 시작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 죽었던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 오게 됐다.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얼른 택배만 놓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계단을 올랐다. 17층을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지만 그 사건 때문인지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타기엔 너무 찝찝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르며 여자친구가 살던 16층에 도착했을 때였다. 희미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인가? 나는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계단을 오르려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은 굉장히 깜깜했다. 승강기는 1층에 멈춰있는데 문이 왜 열렸지? 고장인가? 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 이상하네.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새로 온 신입 오늘도 출근 안 했어? 네, 연락도 안 받아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일 있기는? 택배일 만만히 보고 덤볐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놈들 수두룩한데 뭘. 그놈도 생긴 게 뺀질뺀질하게 생겨서 오래 못 다닐 줄 알았어. 참네. 그만둘 거면 말이라도 하고 그만두던지. 하여튼 요즘 것들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최소한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에휴, 그 자식 퇴사 처리해.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요? 나는 회사원이다. 원래는 다음 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미안해. 며칠 전에 마감날이 바뀌었었는데 내가 그걸 깜빡하고 말을 못했어. 나름 유명하다면 유명한 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잦은 야근과 무능력한 상사로 인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 정말... 하필 내가 지방으로 외근 나와 있어서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내일까지 자료 만들 수 있을까? 밤새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또 야근이다. 원래 다음 주까지 기한이 있었던 자료조사 보고서는 아직 반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한시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저녁도 거르고 일을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엄청난 속도와 집중력으로 일을 한 덕분에 보고서를 완성했고 상사에게 메일로 전달하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이런, 벌써 새벽 2시라니. 시계를 본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다.
그리고 회사에 나 혼자 있다는 것을 체감시켜주기라도 하듯 아무도 없는 깜깜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고 이윽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여 나는 그 안으로 들어섰다. 내가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층 한층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조명이 꺼지더니 멈춰버렸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잠시 당황했던 나는 침착하게 비상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초조해진 내가 다시 버튼을 누르려고 한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분명 내가 탔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본능적으로 저것은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난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몸이 굳었는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등을 돌린 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던 그것은 손을 들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층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말했다.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 말에 소름이 돋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것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굉장히 기괴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사람이 목을 돌릴 수 없는 각도로 완전하게 고개만 틀어버린 그것은 갑자기 흐느끼며 우는 소리를 냈다. 난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다. 제발 이게 꿈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그런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뚝 끊겼다. 그것이 고개를 들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난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비 직원이 엘리베이터에 쓰러져 있는 나를 뒤늦게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몇 년 전 이 회사에서 동료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 투신 자살을 한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떨어졌을 때 목이 완전히 돌아갔었다고 한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본 그것이 자살한 직원의 환영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자신을 괴롭혔던 다른 동료들에 대한 원한으로 이 회사에 남아있는 걸까? 난 항상 생각한다. 그 직원을 괴롭히고 따돌렸던 동료들은 아직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따돌림이 비단 이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라고. 나는 오늘 친한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되었다. 친구의 집은 역세권인데다 주변 인프라까지 좋은데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들어왔다고 한다. 오늘 자고 간다고 했지? 응. 우리 둘 중 한 명 코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는 거다. 당근이지. 그리고 자정이 다 돼가도록 술을 마시던 우리는 곧 집안을 정리하고 잠에 들었다. 그렇게 술에 취해 잠에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목이 말라 눈이 떠졌는데 친구가 혼자 앉아있는 것이었다. 야, 너 뭐해? 내가 묻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본 친구는 듣도 보도 못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장난치지 마라. 야, 물 냉장고에 있지? 아니면 아까 싱크대에 올려놨었나?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처음엔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지만 눈까지 뒤집어가며 말하는 모습에 난 점차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너 무섭게 왜 그래? 친구의 낯선 모습에 무서워진 내가 살짝 건드리자 친구는 픽 쓰러지더니 다시 잠에 들었다. 뭐지? 잠꼬대인가? 무서워서 물 마시는 것도 있고 친구를 바라보던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그리고 다음날 아, 배고파. 야, 우리 해장국 시켜 먹을래? 새벽에 본 모습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친구는 평소와 똑같았다. 아무래도 새벽에 본 건 꿈이었던 걸까? 하지만 날이 갈수록 친구는 점점 초췌해져 가기 시작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지 푸석푸석해지고 헬쓱해진 얼굴, 그리고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이었다. 너 괜찮아? 아니, 요즘 매일 가위에 눌려.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도 몸이 계속 무겁고 잠이 쏟아지는 기분이야. 그런 친구의 모습에 난 그날 새벽에 본 게 꿈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지난 집들이 때 겪은 일을 친구에게 말했다. 정말이야? 난 아무 기억이 안 나. 아무래도 이 집 뭔가 있긴 한 것 같아. 혹시 여기 입주하기 전 집 보러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뭐 부적이라든지 그런 거. 부적? 응. 왜 귀신 있거나 안 좋은 기운 있는 곳에 부적 붙여놓는다고 하잖아. 내 말에 친구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답했다. 아냐, 내가 분명 구석구석 다 살펴봤는데 전혀 없었어.
심지어 그런 게 붙어있던 흔적조차 없었는걸? 이상한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왠지 모를 꺼림칙한 기분에 이곳저곳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이게 뭐야? 서랍장을 밀고 한쪽 구석을 살피던 친구가 갑자기 놀라는 것이었다. 왜 그래? 그래서 바로 친구 옆으로 가보니 서랍장에 밀려 살짝 찢어진 벽지 안에 무언가 쭈글쭈글한 게 붙어 있었다. 우리는 무언가 깨달은 듯 순식간에 벽지와 장판을 전부 뜯어냈고 이내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뜯어낸 벽과 장판에는 부적이 빈틈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 이제 저 집에 가도 되죠? 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례하게 됐네요. 집에 가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정말 힘든 하루였다. 새벽에 어떤 여자가 우리 집 앞에서 자살을 했고 그로 인해 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다. 물론 그 여자와 나는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만 받은 뒤 풀려났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 그 사람은 자신이 우리 집 앞에서 자살한 여자의 아버지라 소개했고 패를 끼쳐서 미안하다며 사죄의 뜻으로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네, 끊을게요. 당연히 나는 거절하며 끊었다. 근데 이 사람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안 거지? 경찰이 알려줬나? 난 여자의 아버지가 내 번호를 알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여자의 아버지는 매일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자신의 딸이 죽은 모습을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이 나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다. 하긴 몇십 년을 귀하게 키운 자식이었을 텐데 쉽게 잊을 수 없겠지. 여보세요? 네. 아, 정말 전 괜찮은데. 그럼 내일 한번 찾아뵐게요. 네. 좋아. 까짓거 그 집에 가서 그냥 몇 마디 정도 들어주고 나오자. 그리고 다음날 전달받은 주소로 찾아가 보니 친절해 보이는 중년 부부가 나를 맞이했다. 어이구, 어서 와요. 우리가 매일 전화해서 곤란했죠? 미안해요. 이 부부는 예상한 대로 죽은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한 번씩 씁쓸해 보이는 미소와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남자는 어딘가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며 딸과의 추억담을 나에게 공유했다. 앨범에는 그들의 딸이 어렸던 시절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의 사진으로 잔뜩 채워져 있었는데 중간중간 다른 남자들의 사진이 한 장씩 끼워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어떤 남자아이가 깁스를 하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나의 물음에 남자는 온화한 표정으로 답했다. 아, 이놈이요? 이놈이 앞도 안 보고 걷다가 우리 딸이랑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과 반대로 소름 끼치는 말에 난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네? 저 이제 가볼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러나 남자는 내 팔을 잡더니 앨범을 한 장 넘기고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그 사진에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있었다. 불꽃놀이를 하던 날 딸아이에게 불꽃을 발사한 놈이죠. 똑같이 해주려고 이놈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남자의 말에 나는 점점 온몸이 굳어갔다. 그리고 남자는 나의 반응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고 사진에는 머리 가죽이 벗겨진 남학생이 있었다. 징그러운 사진과 반대로 웃기 시작하던 남자는 이내 웃음을 거두고는 말했다. 아, 이 자식은 글쎄 딸의 머리를 당겨서 괴롭혔더라고요. 그래서 기둥에 붙들어 매고 머리를 전부 잡아 뜯었죠. 그때 시체를 어디다 묻었더라. 아, 정원에 묻었어요. 난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당신은 정말로 내 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